하고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김노경을 유배하라. 김정희 아버지 김노경에게 유배형이 내려진 겁니다. 우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효명세자가 22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끈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에서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숙청한 거예요. 아이고, 기회다 해가지고. 네. 자,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1832년 2월 19일 순조가 궁궐 밖을 행차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겁도 없이 이 순조 왕의 행차를 가로막은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김정희. 설마. 맞습니다. 바로 추사 김정희였습니다. 왜요? 그리고 추사 김정희는요, 저 억울한 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앞을 딱 가로막아서 꽹가리를 빵빵빵빵빵 친 거예요. 김정희가 이렇게 꽹가리를 친 이후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거였죠. 순조는요, 김정희를 가차없이 의금부에 보내버립니다. 김정희의 격쟁은 순조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왕에게 항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동안 2번의 격쟁을 더 벌입니다. 김정희에게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목숨과도 같은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결국 아버지 김노경은 1837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와 명예, 권력을 갖췄던 로열 패밀리 김정희의 집안이 안동 김씨의 공격으로 폭삭 망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김노경이 사망하고 3년 후 김정희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관직과 품계 모두 빼앗긴 채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김정희는요, 1840년 10월 휑한 바람만 부는 삭막한 유배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자신이 살게 될 집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귤중옥, 귤 사이에 갇힌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김정희가 유배를 간 곳은요, 바로 귤이 나는 곳, 제주도였습니다. 심지어 김정희는요, 제주도 안에서도 한양과 제일 거리가 먼 지금의 서귀포시 대정읍에 보내집니다. 진짜 제일 먼 데로. 평생을 정말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55세가 되어가지고 처음 겪어보게 된 유배지 생활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학문 나누는 걸 좋아했던 김정희에게 외로움은 정말 지독한 고통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김정희를 괴롭힌 건 그런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희가 잠을 자는 침실에는요, 손바닥만한 거미와 지네가 우글우글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잠자리는 너무 불편하고요, 밥상은 평소와 달리 완전 초라했습니다. 아, 진짜 벌레 나오는 거 힘들어요. 결국 김정희는 밥 한 술 넘기기 힘들어하더니 붓을 쥐고 편지를 씁니다. 견디다 못한 김정희가 SOS를 보낸 거예요. 서울서 진장을 살 도리가 있다면 다소간 사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변변치 아니한 진장은 얻어 보내도 부질없습니다. 민원은 연하고 무름한 것으로 가려 사 보내게 하십시오. 어란도 거기서 먹을 만한 것을 구하여 보내십시오. 김정희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진장이 뭐냐면요, 검은 통으로 쓴 메주로 담은 최고급 간장이에요. 자, 이어서 이 민어는요, 왕의 수라상에 꼭 올라오는 고급 생선입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조선시대 캐비어를 할 수 있는 이 어란을 보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먼 제주에서 온 남편의 부탁이잖아요. 아내 예한이 씨는 진장에, 민어에, 어란은 물론이고요,
인절미에 약식까지 정말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보내요? 네,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내의 선물이 도착할 때마다 김정희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양에서 제주까지 운 좋으면 2달이에요. 와. 아내가 정성껏 구해서 보낸 음식이 상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정희는 그 아내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받고 꼬박꼬박 답장을 씁니다. 이번에 온 진장이 예산집에 것이옵니까? 끝내 소금 맛이 과하여 쓴맛이 나고 단맛이 없습니다. 아하, 잣과 호두가 여기에는 없는 것이니 얻어 보내게 하옵고 어이. 좋은 곶감이 거기서는 구하기 어렵지 아니할 듯 하오니 배편에 내 5접 얻어 보내어 주옵소서. 편지 내용이 어때요? 미식가네요, 미식가. 이게 음식 왜 이렇게 써? 이거 아니에요. 추사 김정희는 이 편지로 고급 반찬인 조기젓, 북어, 소고기, 육포 등 정말 김정희는 철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철마다 그런 음식을 드셔보신 분이거든.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김정희가 아내에게 보내달라는 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솜을 얇게 둔 차려봇, 빨래한 저고리와 바지, 껴입는 긴팔 조끼, 우명으로 만든 바지와 두루마기, 반찬 담을 그릇, 백합 인양, 천문동 인양, 길경, 일양, 계피, 삼전, 귤피, 삼전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당 1말과 잘 섞어 2번 볶아 만든 수수 엿. 끝. 김정희는 숱하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먹을 엿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서 아주 상세한 레시피까지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정희가 보낸 레시피는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침약을 지어달라면서 약 제조법까지 보내기까지 합니다. 하인들은요 편지와 짐을 들고 한양과 제주 사이를 셀 수 없이 오갑니다. 귤중옥에 갇혀 지내던 김정희에게 이 편지는요 그나마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소통 창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김정희가 귀양 생활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편지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김정희는요 안절부절 못하더니 급하게 붓을 듭니다. 자, 이 김정희가 어떤 편지를 썼을지 도경 씨가 한번 4번째 편지 읽어주시죠. 요사이 계속해서 병환을 떼지 못하오시고 더욱 악화한 듯한데 벌써 여러 달을 지체하니 불편이 크시겠소. 우록정을 자시나 보은데 그 약으로나마 움직일 수 있을지 멀리서 걱정되오. 김정희 아내가 병으로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김정희는 아내가 먹고 있는 약 사슴뿔을 달여 만든 우록정이 효과가 있는지 걱정하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842년 12월 15일 애타게 아내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쓴 김정희에게 아내의 소식이 담긴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손에 쥔 김정희는 오해를 합니다. 아내가 이미 세상을 뜨고 말았다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는 아내의 장례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담아 아내의 제사상에 올릴 마지막 편지를 쓰죠. 이제 결국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죽는 게 뭐가 유쾌하고 만족스러워 나를 두 눈도 감지 못한 채 홀로 살게 한단 말이오. 푸른 바다만큼 긴 하늘만큼 나의 한은 끝이 없을 뿐입니다. 김정희는요 아내에게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린 김정희는 찢어질 듯 슬픈 마음을 이것으로 추스르기로 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글. 맞습니다. 바로 글씨를 쓰는 거였습니다. 얼마 후 글을 쓰는 걸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던 김정희 앞으로 아주 반가운 보따리가 하나 도착합니다. 최고급 문방사우. 그리고 청나라의 최신 학술서와 소식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김정희를 스승처럼 모신 이상적이라는 인물입니다. 제자가 보내는 거고. 이상적은요, 청나라에서 값비싼 문방사우와 서적을 제주도에 있는 김정희한테 아낌없이 선물한 겁니다. 김정희는 글씨를 쓸 땐 무조건 갔다 온 맑은 샘물에 먹을 으깼고요. 족제비털, 사냥털, 쥐수염이 들어간 최고급 붓으로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명필은 뭘 가리지 않는다고 하죠? 붓. 붓. 그런데 김정희는요, 붓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예 도구를 다 가린 겁니다. 아, 명필은 다 가린다? 1844년의 어느 날 이상적은요, 김정희가 보낸 깜짝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야, 이 작품은 세한도라는 작품입니다. 세한이라는 것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라는 뜻인데 쓸쓸하고 외로운 그 추사 김정희의 마음 상태를 그려낸 건데요. 정말 알뜰살뜰 본인을 챙겨준 이상적을 위해서 글과 그림을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소재들은 회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상징 기호처럼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나오는 측백나무와 소나무는 의리를 아는 어떠한 선비의 마음을 상징하고요. 그 아래 작은 집은 그런 선비가 역시 청렴하다라는 점,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 소나무 오른쪽 가지가 마치 손처럼 우선시상이라는 네 글자를 마치 받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우선은 이상적의 호예요. 그럼 결국 저 측백나무가 이상적을 뜻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쪽에 올곧게 솟은 측백나무는 젊은 이상적이고 옆에 쓰러질 듯한 소나무는 김정희 본인이 아닐까, 그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본 이 세안도의 길이는요, 약 1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세안도는 길이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예? 이야. 이렇게 길어요? 14.7m. 이야,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지? 1m였던 세안도가 총 길이 약 14.7m의 거대한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대체 왜 길이가 달라졌을까요? 아, 이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금의 댓글 있죠, 댓글. 댓글? 지금의 댓글을 쓰는 것처럼 당시 청나라 문인들이 이 세안도를 보고 남긴 감상평이에요. 추사라는 이름 일찍 들어는 보았으나 아쉽도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 가시에 상처를 입고 몸은 곤궁하나 도는 변함이 없구나. 이상적이 이 세한도를 가지고 북경에 들어갔죠. 그래서 알고 있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 중국의 문인들이 조선 문인의 작품 하나에다가 이렇게 함께 글을 남긴 것은 세한도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적이 근데 이 그림을 왜 청나라로 가지고 왔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맞아요. 왕홍이라는 청나라 문인은요, 어찌나 이 김정희의 글씨를 좋아했던지 김정희 글씨를 돌에 새기고 탁본까지 떴습니다. 비록 몸은 제주도의 유배 중이었지만 김정희 명성만은 청나라에서 점점 높아져 갔던 것이죠. 김정희가 유배를 온 지도
어느덧 8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에 지친 김정희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48년 12월 30일 김정희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김정희가 갑자기 마당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8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김정희가 유배에서 풀려난 겁니다. 어떻게 8년. 조선의 왕 헌종은 조정을 집어삼킨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정희를 복귀시킬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김정희의 조정 복귀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방 명령을 받고 6개월 뒤 1849년 6월 6일 헌종이 사망한 겁니다. 맞아. 자, 헌종이 사망한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됐죠? 철종이 되고 나서 안동 김씨가 아예 그냥 다 장악했잖아요. 결국 한양으로 돌아온 김정희는요, 조정으로 복귀하기는커녕 방에 틀어박혀 글만 써야 했습니다. 한양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무렵, 김정희는 또다시 한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김정희 친구들은요, 안동 김씨 반대편에 서서 조정을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안동 김씨 일가가 또 김정희를 공격했고, 결국 김정희는 함경도 북청으로 또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북청 유배지에서 김정희는 또 다른 결실을 맺게 되죠. 오랜 시간 마무리 짓지 못했던 글을 완성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지에 도착하면서 만난 글자 침개입니다. 근데 김정희는 왜 이 두 글자를 쓰는데 30여 년이나 걸렸을까요? 추사 김정희는 무려 30여 년 전에 친구에게 호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호가 바로 물풀의 나무 침, 신의 개, 침개였습니다. 김정희는요, 옛 비석과 금속의 글씨를 바탕으로 글씨를 썼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때 서체인 예서로 침개를 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 때 비석을 아무리 뒤져도 당시 쓰였던 이 물풀의 나무 침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 30년이 지난 어느 날 북조시대의 비석에서 예서와 가까운 침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 글씨가 바로 이 침개의 침자인 거예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창적인 필체, 추사체는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꺼낸 철을 수만 번 두드려 하나의 칼을 만드는 것처럼 추사 김정희의 서예에 대한 오랜 집념과 노력 끝에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1852년 8월 67세 김정희는 1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죠.